뉴욕 증시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54위로 추정돼 2008년도의 49위보다 5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2,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던 1분기에 이어 2분기엔 5조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 S가 초반 돌풍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만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예약 판매제까지 도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코스피에 그야말로 강력한 뒷심을 발휘를 해줬었죠. 어제 같은 장을 두고 저녁 후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은 한 달 만에 거의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물리는 1650선까지 허용을 했었는데요. 장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땐 5일 이동평균선까지 오히려 상회하는 1650, 80 거의 한 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일 종가에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가까이 오른 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중국장에 급등하면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거의 한 달 반 만에 3,400억 정도 팔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매도 우위를 보였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이 모든 것을 커버한 것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일단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가까이 올라서 1685 정도에서 끝났고요.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의 상승 반전에 힘입어서 덩달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은 1포인트 정도의 상승에 그쳤죠.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엔 1230원도 웃도는 1233원대까지 올라갔었지만 장 마감에는 다시 하락을 하면서 1원 정도 떨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역시 상승 반전의 중심에 서 있던 중국 증시가 끼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과 대만 가권 지수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오르는 모습이었고 중국도 어제 오래간만에 물량 부담 덜면서 2% 급등 마감을 했었죠. 일본도 장 초반에는 우리처럼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중국장 때문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권 지수는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있었던 뉴욕장 한번 마감 분위기 볼까요? 네, 그 전일에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했다가 다시금 처음 재개한 뉴욕 증시였는데요.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등폭이 장 초반에 비해서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중에는 하락 반전되는 모습까지도 빚어졌습니다. 겨우겨우 반등했다. 이런 인상이 강한데요. 제조업 부문에 이어서 서비스업 지표도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표 부진을 딛고 반등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었네요. 이 같은 마감 지수 기억하면서 오늘의 전략 한번 세워보죠. 네, 어제 우리 증시는 놀라운 뒷심을 보여주면서 1680선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반등이라고 해야 좋을까요? 아주 소폭의 반등답지 않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 장에 미친 영향 어떨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서 김엽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좀 시원하게 뉴욕 증시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럴 때는 유럽하고 뉴욕 증시 마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아침에 특히나 시초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예,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그동안 낙폭이 컸었는데 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에는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의 반응을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날 물론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몰리기는 했지만은 미국이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거 그리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라서 한번 반등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전일날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미국 모멘텀보다는 오늘부터 했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던가 그런 실적 모멘텀 쪽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우리 증시 상승 반전 하긴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초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적에 또한 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이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불안한 심리 속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어제 같은 경우 1670포인트가
어제 장 초반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뚜렷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감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에 영향을 받아서 오전에 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보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외 상황은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 유럽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 및 그리스의 국채 발행이 예정된 시점에서 높아진 유럽 리스크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채 원리금 상환이 집중된 7월은 경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유럽의 경기 긴축, 긴축 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의 둔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시장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장 상황만 보면은 전약 후강이라서 정말 멋진 뒷심이긴 하지만 역시나 큰 글로벌 증시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경기 둔화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오늘 미국장이 아주 소폭 반등한 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장 내부적으로 한 8시 반 전후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아무래도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가 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외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1750포인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출 기업과 실물 경기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의 디커플링 기대감 또한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50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 1분기 기록했던 분기 단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이번 2분기를 넘어서 3분기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내부 전망치를 공시할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2분기는 1분기에 이어서 전자업계에서는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LCD 업황이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3분기 들면서 반도체 부분이 본격적인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3분기 이후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듯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에 대하여 뚜렷한 매수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시장 조정과 맞물리면서 최근 83만 원을 넘었던 주가는 77만 원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지는 IT 시장 내에서의 절대적인 위치를 생각한다면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IT 기업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상 실적에 못 미친다면 오히려 IT 업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외적으로는 기대할 만한 호재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시장이 어닝 시즌에 들어가며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변수 중에 변수 역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다라는 얘기셨는데 그에 발맞춰서 일단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나리오는 좀 몇 가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치를 웃돌아서 혹은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경우와 그렇지 못할 경우로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IT주들, 자동차와 더불어서 다시 주도주가 조금 전면에 나서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연출이 됐는데 오늘 이것이 다시 꺾일지 아니면 어제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봤을 때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올라줄지가 사실 매수 관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관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인 5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지 봐야 하는데요. 네. 물론 그전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미리 올랐다가 실적 발표일을 전후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선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라 기대 이상의 수익만 내준다면 삼성전자의 삼성전자의 수익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 수준에 머무르거나 그 이하로 된다면은 어제 시장에 오른 게 아니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실적 순환 이런 거 좀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루 반짜리 반등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IT 자동차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거 보고서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셨듯이 뭐 실적 순환매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때문에요. 실적 가이던스 때문에 IT에 대한 얘기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국한돼서 얘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섹터들 예를 들면 항공 같은 경우 뭐 운송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고 이제 뭐 업황이 완전히 턴한다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다른 섹터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순환매가 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더 돌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적 순환매가 이제 실적 시즌이 오니까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그 IT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좀 외국인 매수 종목들입니다. 특히 한 1년 정도는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했었는데, 네. 그 주가가 이미 상당폭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관들이 뭐 해운주, 뭐 항공주, 여행업종, 네. 이런 업종을 좀 전반적으로 좀 내수 쪽을 좀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좀 사면서 그동안 그 IT 자동차 일변도에서 매수가 좀 변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내수 쪽이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 계속 좀 실적이 안 좋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턴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IT 자동차에 꼭 국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도 보면은 주가가 이제 보험업종, 그다음에 대한생명이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못 오르고 있지만은 그동안 계속 약했던 생명보험사들, 그리고 손해보험사들, 네. 그리고 항공주,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네. 그동안 빠졌던 거 뭐 상당 부분을 좀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 그래도 뭐 IT 자동차에 국한을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 위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가이던스를 봐야 알겠지만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정도 모멘텀, 아주 짧은 모멘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뉴트럴 내지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도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실적 시즌 맞아서 실적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 순환매도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죠. 일단 오늘은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지만 그 다음 날인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라는 분류로 봤을 때 업종별 분위기 말고요. 한 중형주 정도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대형주는 조금 그 다음날 곧바로 몸매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최근 들어서 시장에 이미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뭐 항상 중형주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소형주나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중대형주들이 움직이는데 지수가 상승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또 중형주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형주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업종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코스닥 업종은 뭐 그렇게 크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뭐 NC소프트라든가 NHN처럼 코스닥 업체 중에서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체들 같은 경우 좀 움직이고 있지만은 네. 오히려 소형주,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좀 약한 모습이고 거래소 중형주들 막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행주라든가 네.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들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걸 바라기보다는 중형주나 그동안 못 오른 그런 섹터 쪽에서 지수가 어차피 이제 고점에서 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얘기하신 여러 실적 순환매 가능성이 있는 업종 중에서 하나 기억이 났던 것은 뭐 여행, 항공도 있지만은 보험업종에 대한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그쪽에서 종목 하나 정도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해상이나 이제 손해보험 업종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금리 상승 요즘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출구 전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좀 더 그 혜택을 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손해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실적 그 개선 속도를 보면은 그 이런 손해보험 업체 중에서 그 동부화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난 6월 17일 동사는 그 CEO 간담회를 통해서 2010년 경영 전망을 하면서 2,960억 원의 당기순이익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계속 보험료의 유입에 따른 그 장기보험의 성장과 그 자동차 보험 손해율의 개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증권사들의 그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보면은 5월에 한 900억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 6월 들어서는 그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자체가 한 1,100억 원 수준으로 그 생각보다 실적 호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부화재의 실적이 좀 알려지면서 최근에 지수가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도 주가 같은 경우 35,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 10%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거래량도 그렇고 이 상승할 때 주 매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뭐 안 좋게 본다면은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 또 이제 매물이 좀 소화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올해 뭐 계속해서 화두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금리 상승했을 경우에 모멘텀이 올 수 있는 업종, 뭐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고점이 한 4만 원 수준으로 정고점 어치 와 있지만 이제 그 이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올랐다 어제 하루 약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 매수가는 어제 38,450원이나 2% 정도 조정을 받는 장중 조정이 나온다면은 37,6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일선에서 살짝 물려서 한 11선 부근 이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한 42,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권사 목표가들은 뭐 5만 원 이상들을 좀 그래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1차적으로 한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36,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1선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네. 하락보다는 당장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관점에서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손절은 장중에 36,000원인가요? 종가 기준 36,000원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매수가는 당연히 뭐 장중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상 손절가는 종가 기준 아니면은 후장에서 좀 반등 가능성이 없을 때의 가격을 말씀드립니다. 뭐 장중에 그 가격을 갖다 그러는 거는 네. 반대로 뭐 그 정도 빠졌다가 하루에 확 올려놓으면은 그건 네. 또 모양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예. 종가나 뭐 종가 부근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동부화재 42,000원 전고점 이상 얘기는 당연히 조금 단기적인 관점의 얘기겠네요. 전고점을 뚫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42,000원 정도를 보는 거고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저는 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1차 목표가가 동부화재 42,000원이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희엽 대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새로운 뉴스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지난주 점검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뉴스 갖고 오셨는데 종목은 네 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화학 소재 업체 중에서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화학 소재 업체 중에 추천 종목이었던 SSCP는 지난번 목표가,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또 그 반대, 또 다른 거로 소개시켜드렸던 LMS는 뭐 손절매 가격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래서 LMS는 손절매 단가에 왔고요. 네.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제넥신 같은 경우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매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손절매 가격 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LMS 같은 경우도 61선이 깨졌다가 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LMS나 LG생명과학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MS, LG생명과학 말씀하셨던 손절매를 좀 터치하긴 했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어제 움직임을 봐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소재 업체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뉴스 관련해서 보았었던 지난주 네 종목 간단하게나마 점검을 좀 받아보았는데요. 오늘 새롭게 얘기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뭐니 해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관심이 시장의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것이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관전 포인트는 2, 4분기 영업이익이 과연 5조를 돌파하느냐 여부와 또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1, 4분기에 4.4조를 달성한 바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모아지고 있는 예측치는 평균치가 한 4.9조 정도. 네.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려면 한 5조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죠.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실적이 아니라 주가입니다. 사실 작년 7월에 작년 7월을 제외하고 잠정 실적 발표일 날
삼성전자는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난 10월 같은 경우 최초로 삼성전자가 4조를 돌파하는 그런 커다란 이슈를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발표일 전후에서 5일 동안 약 12%의 하락을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올 1월 달에도 그 시장 컨센서스를 돌파를 했는데도 상회를 했는데도 당일날 3.33%의 하락을 보였고요. 올 4월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일은 하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뉴스화되면서 그 전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5조를 넘어서고 나서 이 5조가 과연 3, 4분기, 4, 4분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시장의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은 모든 증권사,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3, 4분기도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4, 4분기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략적으로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저가 매수는 가능할 것 같으나 현재로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매력, 그 장기 매수에 대한 매력은 어느 정도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단기 매매, 뭐 사실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와 반대지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삼성전자로부터 수혜를 입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종혁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발표가 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났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죠. 예, 드디어 2분기 영업이익이 5조로 집계가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단 낸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종혁 과장님의 말씀은 이 같은 5조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확보가 돼야 사실은 삼성전자 주가를 한 올 연말까지도 들고 갈 수 있을 텐데 3분기까지는 어찌어찌 버틴다 해도 4분기가 조금 글쎄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는 글쎄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일단은 뭐 5조라는 성적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시려고 이 뉴스 꺼내.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로부터 수혜를 받는 업종, 특히 오늘 실적 발표하고 나고 나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네. 따라서 투자 뭐 규모라든지 투자 전략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투자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에 대한 그 수혜를 받는 그 업종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종목으로 IP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IPS는 시장에서 삼성 장학생이라고 불릴 만큼 삼성전자로부터 수주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매출이 한 군데에 그 치우쳐 있으면 불안하다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요. IPS는 이런 우려를 넘어설 정도로 삼성전자로부터 한 달을 멀다 하고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같이 국책 사업을 진행 중인 것도 여러 것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덕분에 2분기 매출은 45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한 200%, 2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뭐 40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최대 규모의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 장학생의 성적표를 또 봐야 되겠죠. 최근 들어서 성적이 좋았습니까? 예, 주가는 최근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IT 부품 시장 자체가 네. IT나 자동차 쪽이 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조정을 받으면서도 일단 박스권 하단 부분을 크게 깨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저께 61선에 올려놓음으로써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2, 4분기뿐만 아니라 3, 4분기, 4, 4분기까지도 삼성전자로부터 수주를 이어받아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따라서 매수가는 어제 종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박스권 상단 부분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종가면은 한 14,000원 정도에서 사서 사실은 박스권보다 약간 더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 16,000원까지 내다보셨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 얼마 전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 한두 번 이렇게 터치를 좀 해줬었던 밑꼬리가 달리면서 말이죠. 13,000원 정도를 일단은 지지라인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로부터 한 달을 멀다 하고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이런 패턴이 지속되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 IPS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5조를 돌파했는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종목들이 더 있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수혜주를 찾는 작업을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PS 저희가 한 종목 얘기를 들어보았고 또 다른 종목 더 있습니까? 예, 그 두 번째 종목으로 에이테크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로부터 분사한 금융업체입니다. 네. 단순한 그 금형과 그 부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번에 이제 LED 리드 프레임과 도광판으로의 그 진출이 효자 노릇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LED TV 판매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네. 2, 4분기 실적도 1, 4분기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이텍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역시나 이쪽은 좀 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에이테크 솔루션은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보다 먼저 선반영이 좀 됐습니다. 지수가 심하게 조정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네. 지속적으로 양봉을 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도광판 사업,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화학 소재까지 네. 진출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를 제시를 하고요. 네. 목표가는 역시 그 지난번 고점을 찍었던 자리 28,000원 이상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이 61선, 그 5일선이 밀집되어 있는 2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뭐 삼성전자에서 본사는 금융업체이긴 한데 LED 리드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화학 소재를 할 수 있는 도광판 쪽까지도 진출을 해서 지금 또한 LED TV 판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에이텍 솔루션의 실적, 뭐 주가를 모두 다 좋아지겠죠. 이미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조금 더 오르리라 생각을 하고요. 28,000원까지 거의 전 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까지 목표가를 내다보셨습니다. 어제 종가 정도 26,000원대 초반에 에이텍 솔루션 한번 사보는 전략 얘기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뉴스 기초로 해서요. IPS 그리고 에이텍 솔루션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종목으로 한번 언급을 해봐 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뉴스는 일단락을 짚고 두 번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두 번째는 조선일보에 재미있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네. 공작 기계의 메카 창원엔 밤이 없다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네. 지난 6월 29일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난 6월 29일 경남 창원시 남산동 창원대로 왕복 10차선 도로의 양쪽 한 개 차로씩 2.5톤에서 11톤짜리 트럭 100대가 길게 주차되어 있었다. 국내 공작기계 1위 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에서 제품을 싣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이었다. 네. 한꺼번에 150여 대가 몰리는 바람에 공작 안 빈 공간을 꽉 채우고도 공간이 모자라 밖으로 밀려난 트럭들이 수백 미터씩 줄을 섰고 네. 7, 8시간씩 기다리다 지친 트럭 기사들이 그 길바닥에 앉아 짜장면으로 요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예.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두산 인프라코어뿐만 아니라 다른 그 공작 기계 업체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방 산업인 그 IT와 자동차의 동반 호주에 힘입어 부품 업체들이 설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 공작 기계의 수주가 그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해외 수주 역시 그 지난해 작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공작 기계 무역 수지가 첫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장 그 자장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기업 두산 인프라코어 주가부터 좀 보고 싶은데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올 초서부터 중반까지 그 두산 건설 그리고 두산 인터내셔널 그 유럽의 밥켓인데요. 네. 이 자회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적은 1, 4분기 이어서 2, 4분기까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의 매도가 아무래도 그 악재에 힘입어서 나쁜 소식을 가지고 이 기관들의 매도가 줄을 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서부터 이제 기관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2, 4분기 실적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150여 대가 길게 줄을 쓸 정도로 예. 공작 기계와 중국의 그 굴삭기 판매 증가로 인해서 작년치의 그 2배를 넘어설 그런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그야말로 또 실적 호전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는 수급도 조금 꼬인 것이 풀어질 듯 기미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 좀 반영이 됐을까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뭐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최근 주가나 이제 올해 주가에 맞지 않게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난번 이 5월 달에 떨어졌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건설 문제 이후에 나왔던 그런 모습입니다. 두산건설 같은 게 요번에 그 건설사 구조조정 그 발표를 하면서 두산건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두산건설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뭐 얼마든지 그런 건 뭐 문제나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후에 두산 인프라코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그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외국인은 꾸준히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이 기관들이 다시 매수에 가담함으로써 이틀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찍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매수가는 시가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으로 잡으셨다가 네. 목표가는 전고점이 23,300원. 만약에 시장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그런 우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경제가 바닥이니까 네. 이제 유럽의 그 기계 회사인 밥켓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네. 밥켓이 만약에 살아날 경우에는 뭐 23,000원, 24,000원 이상의 주가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23,300원을 제시하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전바닥인 17,5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산 인프라코어 차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공작기계 호황에 힘입어서 관련 수혜주들을 보고 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그 첫 번째였고 역시 공작기계 부문이라면 뭐 여러 언제나 좀 언급되는 그런 특정 종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종목으로 이 S&T 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T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사업 부분이 큽니다. 네? 근데 예. 이 방산 사업 부분이 상당히 안정된 그 매출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최근 뭐 많이 그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차량 사업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공작기계 사업부의 회복을 생각한다면 이런 삼박자가 네.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지만 PER을 기준으로 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자동차 그 소형 부품주 보다는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네. 코스피 200 S&T 중공업은 코스피 200 종목인데요. 네. 코스피 200 내에서 비슷한 업종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역시 2, 4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도 11%를 웃도는 그런 사상 최고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2, 4분기 사상 최대 실적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S&T 중공업 실적은 더 좋아진다. 뭐 4분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실적인데 얼마 전에 뭐 신고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신고가를 냈었습니다. 예. 6월 말에 신고가 19,400원을 냈었는데요. 예. 이후 우리 증시는 상당히 그 어려운 길을 행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S&T 중공업은 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좀 밀렸다 싶으면 금방 매수가 들어와서 가격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 21선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역시 매수가는 18,000원, 21선 부근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19,400원, 전고점이 19,4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놓고요. 네. 그 손절가는 이 21선이 깨지는 순간에 그냥 손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21선이 깨지는 순간에 손절가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가는 19,4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화면에 나간 것만 보고 메모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또 오타가 있었네요. 19,400원까지 S&T 중공업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작기계 호황에 따른 수혜주, 삼성전자 또 5조 영업이익 돌파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해서 각각 두 종목씩 네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자가 2개나 들어간 기분 좋은 날 이제 막 개장을 합니다. 7월 7일 수요일 아침 이제 막 개장이 됐는데요. 뉴욕 증시 뭐 시원스럽게 반등하지 못했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또 장 초반보다 반등폭이 아주 미미한 상황으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반등한 것이 어디입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8거래일 만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 증시는 많이 올랐었는데 말이죠. 오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성적표를 이미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단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6포인트 정도 뛰네요. 1690선 넘기면서 출발하는 모습. 코스닥도 뭐 안타깝게 490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489포인트까지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성적표를 내민 주인공이죠. 78만 원이 조금 안 되는 77만 8천 원, 9천 원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좀 조용하고 현대차 어제 또한 급반등했었기 때문에 뭐 거의 한 5%까지 급등한 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폭 나오면서 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한국전력 조용한 편이고요. 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제 현대차와 비슷하게 급등했었던 데 따른 차익 매물도 비슷한 폭으로 나오는 분위기네요. 자, 어제 70주파 중에 하나죠. LG화학도 거의 한 2%대 상승해 줬었는데 역시 29만 원대 초반 정도로 아주 소폭이나마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강보합, 하이닉스도 어제 많이 올랐었죠. 거의 4%대 올랐었던 종목에 동참했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근데 역시 삼성전자가 IT 쪽은 이끌고 간다. 어제 많이 설사 올랐다 할지라도 라는 인사가
생각이 드네요.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역시 어제다 4% 이상씩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이닉스만 따라가고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아침에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에 따라서 오히려 LG는 조금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대적인 어떤 분석이 나온 탓도 있겠죠. LG전자 오늘 97,000원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고 LG디스플레이도 다시 39,000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LG디스플레이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변동폭 자체는 훨씬 적은 모비스나 현대차에 비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견조하다 할 수 있는 기아차가 어제 상승폭도 더 적었지만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요 1691포인트에서 출발했지만 곧바로 장 열린 지 2분도 채 안 돼서 1681포인트로 바로 하락 반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강세를 유지하고 있긴 하는군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는 오늘 자동차주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달고 있고 우리금융도 일단은 매수세를 받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다 마이너스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KT도 오늘 여전히 약한 모습, 지주회사 LG도 약보합입니다. 롯데쇼핑, NHN, 신세계 모두 다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4% 이상 급등하면서 20만 원 넘겼던 NHN 오늘 1%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20만 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방금 플러스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현대, 제철도 포스코와는 달리 강보합에 출발하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KTNG가 1.6%가량 하락하면서 6만 원대 초반, 두산중공업이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하락 반전된 상태로 3포인트 가까이 어제 종가 대비해서 빠져서 1680선이 위태롭습니다. 코스닥은 시초가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편인데요. 짧게 분위기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이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 OCI 머티리얼즈가 오늘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오늘 다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 태운과 동사 어제 보합이었다가 오늘 방향이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네요. 포스코 ICT가 어제 3% 급락했다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모습이고요. 메가스터디도 역시 계속해서 보합권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 SK컴즈도 어제 상승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더 주가를 보태고 있습니다. 18,750원까지 올라와 주는군요. 하나투어도 역시 어제 큰 폭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아주 소폭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어제 많이 올랐지만 오늘 일단 보합으로 숨을 죽이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에이스디스텍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차트를 한번 보았었는데 22,800원으로 약간의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루멘스가 1% 이상 뛰고 있네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에 코스피가 1680이 막 깨졌습니다. 오늘 외국인 양시장 모두 외면하고 있고 선물도 사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쪽도 모두 다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개인만 사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 시각 출발 상황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로 가서요. 배성영 연구원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도 뭐 아주 미미하나마 반등에 성공했고 또 삼성전자 실적도 예상했던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 가이던스가 나와서 오늘 출발은 괜찮은데 곧바로 고꾸라지는 이유 어디에 있는지요? 예, 일단 뭐 시장 예상만큼 미국 시장이 반등 폭이 다소 좀 미미한 부분이 있었고요. 뭐 그러한 점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지수는 다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라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 변동성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사실 이것이 5조를 넘어서느냐, 뭐 5조까지 일단 와주느냐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5조는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 부정적으로 장이 꺾이는 이유를 내일에 대한 걱정을 좀 당겨서 하는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그 반등폭이 크지 않았던 점을 드셨는데요. 삼성전자 일단 뭐 5조라는 영업이익은 달성이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3분기에 대한 전망치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예, 아직까지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한 발표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요. 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수치만 나왔는데 네. 일단은 영업이익 부분에서 뭐 사상 최대인 5전을 달성을 했고요. 네. 이러한 수치가 시장 전망치 상단에 해당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는 점에서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를 충분히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최근 갤럭시 S 출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향후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전일 실적을 발표한 현대상선도 추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어닝 시즌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 변동성
일단 커지면서 장중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5장 이후에 수급적인 요인들의 그런 개선 기대 등을 반영한다 그러면 일단 장중 변동성 확대는 계속적인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가 매수 기회를 IT 쪽에 대해서도 역시 포함시키시는 것인지요? 일단 그동안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그리고 화학 섹터가 최근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네. 역시 단기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점이 가장 주가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러한 섹터들이 여전히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한 시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운이나 항공, 조선 섹터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 수급 상황이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기관들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2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 호전주를 보되 기관이 사는 종목을 봐라라고 배성영 연구원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최근 한 달 내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봐라 이런 주문들도 있고요. 또한 대형주, 소형주보다는 앞으로 조금 반등폭이 더 클 그리고 역시나 실적이 괜찮을 중형주가 안전지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보는 기준들이 다른데 역시 그 가장 큰 기준은 기금이 사주는 수급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 생각은 현재 이제 시장의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은 주가나 이익 변동성이 작은 대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 어차피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한다고 해도 국내 업종 대표주나 기업 실적 전망이 좋은 대형주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형주가 그래도 가장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이 사주는 실적 호전주 중에서 중형주 주문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안정성 측면에서 대형주가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볼 때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봐야 되겠죠. SK증권의 염상은 연구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뉴욕 외환에서 달러가 두 달 내 최저치까지 찍었던데 오늘 출발 상황 굉장히 환율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율은 1217원 정도로 전일 대비해서는 한 5원 정도 하락하면서 여기 환율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굉장히 크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지금까지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글로벌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출발은 일단 하락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의 경기가 둔화된다, 지표가 계속 좋지 않다 이러면서 달러화가 같이 힘을 좀 못 받고 있는데 뉴욕 외환에서 달러화가 2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의미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예, 사실은 근데 그러나 그 전에 굉장히 달러가 크게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였었죠. 그 전까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유럽은 굉장히 엉망이다, 이제 좀 답이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돼버렸다. 네. 전체적으로 이 위기를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돼서 유로화를 전부 다 파는 분위기였고요.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크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낫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역시나 안전자산으로 달러화가 가장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믿을만한 통화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쯤에서 상당히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미국이 별로 유럽보다 이제 나을 게 무엇이냐, 미국도 좋을 거 없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웃긴 것은 어떤 때는 미국이 경기 둔화 우려로 달러화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으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네. 어떤 때는 똑같이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이제 미국 경제와 함께 엮어서 결국 미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무슨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달러화가 최근에, 그러니까 2개월 동안이 아니라 그 전보다 훨씬 더 전에 한 작년
11월쯤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에 대한 위기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그동안에 보였던 그 큰 폭의 강세를 일부 되돌리는 수준으로 유로와의 좀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미국 달러나 유로화나 계속 두 나라 모두, 그러니까 두 지역 모두 안 좋아 보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런 다른 나라보다 좋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주요 선진국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수출 의존 국가인 우리나라도 그렇게 크게 좋을 이유는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0원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달러화 뭐 약세나 강세에 따라서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아주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지금 어떤 달러와 약세 구매에 대한 해석을 조금 그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채권 시장도 재밌는 것이요. 일단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기관의 아주 속적인 플레이와는 달리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을 대거 사줬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7월 들어서라고 해봤자 며칠 안 됐죠. 거래일로 치면은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일, 2일, 5일, 6일. 이 4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국채 선물을 25,000 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2.5조 원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고요. 그러나 이제 6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6월 한 15일 이후에 6월 말까지 그 한 2주 동안 이제 국채 선물을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한 5만 계약쯤 한 상태인데요.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간을 비워놓은 부분을 다시 일정 부분 채우는 정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뭐 금통일을 앞두고서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한다든지 현재 금리 수준이 뭐 높아 보인다든지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는 일단 판단되지 않고요. 일단 뭐 최근에 있었던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과 그리고 그동안 많이 팔아놨던 그런 포지션을, 비워둔 포지션을 조금 더 회복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외환시장과 더불어서 채권시장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 염상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685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그러나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10여 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10포인트 정도가 빠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좋은 성적 내놓고 삼성전자마저도 일단 약세로 돌아서는 분위기. 프로그램의 매물도 만만치가 않네요. 자, 오늘 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손에 쥐었던 시나리오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출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5조 넘겼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습니까? 아무래도 나왔던 실적에 대해서는 뭐 좋다라는 생각들은 다 했었는데 네. 하반기에 대한 기대치들을 얼마큼 높일지가 결국은 관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치는 좋은 건 알겠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예. 뭐 대부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 어제도 이어졌었는데 어제 외국인들도 팔다 보니까 오늘 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에는, 삼성전자 움직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IT 쪽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지수 쪽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 5조 정도 영업이익 나오면은 삼성전자가 좀 안 그래도 모멘텀이 없는데 모멘텀이 좀 돼줄 것이다. 내일 안 그래도 옵션 만기 부담도 조금 있었는데, 예. 오늘 좀 올려주면은 내일 충격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또 충격이 끝까지 있어버리면 내일까지 합쳐서 더 지수가 힘을 못 쓰는 건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좀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시장을 끌고 나갈 만한 주도주가 마땅치 않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신 있게 주식을 살 만한 투자 자체가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뭐 결국은 관건일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이 어제도 많이 팔았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대규모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옵션 만기일이 주는 수급상의 부담감들은 여전히 좀 확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은 수급상의 우려감이 만기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설마 하니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제 시장이 이제 많이 빠졌다가 되돌린 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정말 커져서
대규모로 시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물건을 덜릴 만큼의 상황이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 보여준 것처럼 지금이 좋긴 좋거든요. 예. 이 얘기는 지금 당장 물건을 완전히 던질 이유까지는 아니다. 다만 하반기를 생각해 본다면 자신 있게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보면 지금 지수 여기에서 밑으로 하단을 그렇게 크게 확장시킬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IT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사실 오늘 뭔가 좀 움직여주면은 사던가 아니면 좀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뭐 팔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게 좀 IT를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고민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예. 뭐 기대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높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IT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IT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뭐 주도주가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뭘 사야 좋을지 참 고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고민이지만 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만 우리 또 팀장님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여쭤보죠. 지금 이 시각에 이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IT를 말씀을 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좀 밋밋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켜봐야 될 게 다음 주, 이제 13일날 인텔 실적이 나오고, 예. 뭐 그 다음 15일엔 구글이 나오고, 또 이제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19일, 20일에는 IBM, 애플, 야후 이런 IT 대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다 쭉 연결을 해나갑니다. 네. 삼성전자 어쨌든 좋게 나왔고, 하반기에 자신감이 없는데, 그 미국에서 나오는 IT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도 있는 여지들은 있거든요. 네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닝 시즌의 영향권에 시장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봐야 될 건 딴 것보다 다음 주에 나올 1차적으로 13일에 나올 인텔 실적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 이전까지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3분기 전망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가운데 2분기 성적표까지는 현재 ING는 좀 괜찮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쪽 대형 IT 기업들의 2분기 실적까지 좀 괜찮아진다면 아직 잘 알 수 없는 우리 삼성전자 포함한 국내 IT 업황의 어떤 향후 실적에 대한 점쳐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고는 이번 주엔 좀 조용하고 다음 주 들어서야 IT도 좀 움직이거나 뭐 그러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코스피가 올라왔나 볼까요? 1676포인트. 뭐 비슷하네요. 그렇죠? 낙폭이 한 10포인트 조금 더 나왔었다가 8포인트 정도로 줄이는 상황.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이 1000계약, 개인도 함께 여기 보태서 2600계약. 예, 이렇게 팔면서요. 프로그램 쪽 차익 거래가 1350억 매도일을 기록하고 있고 비차익까지 여기 또 힘을 보태서요. 프로그램 매물이 1600억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베이시스도 많이 악화돼서 완전히 백워데이션으로 장 초반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9시 20분 좀 막 못 지나고 있는데요. 1000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5조 정도로 시장의 예상을 웃돌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지만 정작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IT 쪽도 조용한 분위기, 지수도 곧바로 하락 반전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할 모멘텀을 기대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성적표 자체만 괜찮고 모멘텀이 돼주진 못하는 아침입니다. 잠시 후 저는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요. 종목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